자, 소띠생의 특징을 이해하시려면 우선은 삼합을 아셔야 돼요. 자, 소띠생은 사, 유, 축. 자, 그래서 소띠생은 금운동을 저장시킨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을 찾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해자축. 그러니까 수운동을 마무리한다. 그래서 법에 맞게 안정된 일을 찾는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을 찾으면서도 안정된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안다. 버틸 줄 안다. 이러한 좋은 점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 다음에 막 변동적인 게 아니라 규칙적이고 안정된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축이라는 에너지가 띠에 있다면 소띠가 되는 거고, 태어난 달에 있다면 이제 축월생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3년의 시간 에너지 속에 놓여 있죠. 자, 그랬을 때 축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사유축을 이해하셨죠? 그런데 2023년은 여기에 있죠. 여기는 묘라고 해요. 묘, 토끼, 묘. 자, 소띠생의 위치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이 소띠생의 중심축이 어디예요? 금나라, 금의 왕국이죠. 자, 이 금의 가치 있는 상품, 가치 있는 일, 이것을 완전히 축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죠. 금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해자축이 있죠. 그러니까 물의 왕국에서 또 마무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소띠생이 가지고 있는 축이라는 에너지는 그 담당한 역할이 한 가지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러한 에너지가 보세요. 인, 묘, 진.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의 에너지와 묘의 에너지는 서로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이것을 명리학적으로는 제살이라고 한 거예요. 제살. 축묘가 만나면 변화, 변경, 적응,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묘라는 에너지를 축이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축의 중심축이 유잖아요. 그렇죠? 이 유와 반대에 있는 묘 에너지를 나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재난제자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소띠생이 묘 에너지를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가장 가치 있는 재주와 재물이 되지만, 자, 글자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축이 묘의 세상에 그 변화 변경된 세상에 적응만 한다면 강력한 재물을 획득하는 그 길로 가는 것도 되지만, 축과 묘는 엄연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제자, 사기당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조심해라 이거죠.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무조건 흡수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죠. 축과 묘가 만나면 첫 번째 재난제자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소띠생이 이 재물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재물제자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뭐로 표현해요? 태동, 탯줄. 자, 그러면서 태동이나 탯줄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 나무에 가지가 있죠? 이 가지에서 나중에 이렇게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자,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게 묘죠, 묘. 이 묘에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꽃도 나오고 열매도 만들어지죠. 묘의 시기라는 것은 사유축이 나오기 위한 태동, 터전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축의 에너지의 최종 목적지가 축이잖아요. 그 축이 새로운 12년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소띠생에게 묘라고 하는 이 탯줄은 아직까지는 완벽한 생명체로서의 힘이 없기 때문에 잿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태동이다, 탯줄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만큼 중요한 먹거리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묘 시기가 소띠생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나의 본거지, 본 무대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2023년의 세상의 변화, 경제 먹거리의 다양한 그 변경, 변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해보고,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큰 이익을 보려고 하거나 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조심해라.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계묘년과 소띠생의 만남. 소띠생은 축, 2023년은 묘. 축과 묘가 만나면 소띠생의 생활 환경, 업무 환경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가? 이러한 에너지에 들어온다. 터전의 변화. 시간에서 오는 그 다양한 변화를 소띠생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명리학적으로는 잿살이라고 한다. 2020년에 경자년에 등장한 세상의 변화가 완전히 2023년이 되면은 경제 가치를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죠. 다양하게. 자, 이러한 시간에 소띠생은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여기에 있죠. 여기. 소띠생의 위치가 여기에요. 그런데 2023년의 에너지는 여기에 있죠. 봄의 에너지에 있죠. 자, 소띠생의 에너지는 금기운과 물기운을 완전히 저장하고 마무리해주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재능을 풍부히 갖고 있는데 시간의 조건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에너지하고의 관계를 보자는 거죠. 소띠생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소띠생은 사유축의 저장 창고와 같은 거죠. 가치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 자, 지키고 희생하고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2023년은 저장의 시간이에요. 다양하게 개발되는 시간이에요. 다양하게 개발돼서 연합까지 하고 콜라보하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또 가치 상품을 만들어내고,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간에 축이라고 하는 저 소띠생의 에너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자, 그래서 잿살이라고 해요. 잿살. 옛날 사람들은 재난제자를 썼어요. 이 축이라는 에너지가 묘를 만나면 상당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저장했던 에너지들이 마구마구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때 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기를 당할 수 있고. 그런데 또 가만히 있기에는 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제 다 보여주는 에너지잖아요. 그 가치들이 등장했다고 보여주는 그 시점인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축과 묘가 만나면 변화의 시점이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다음에 자기가 처해져 있는 터전에서도 변화, 변경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는 조심해야 될 점이 있겠죠. 적응하는 시기로 삼아라. 그래서 공부가 먼저다. 공부가 먼저.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제자가 들어간 시간에는 조심해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겠죠. 2023년에 묘가 거기에 소띠생이 가만히 누워있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항상 점검하고 의심하라. 이 잿살 시기에는 뭐 조심해라 라는 말이 많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자기 건강을 체크해야 되겠죠. 시대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